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우리가 왜 그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키우시는 분이.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나만 고양이 없어. 네. 이런 얘기. 정말 주변에 다들 고양이 한두 마리 있잖아요.라고 얘기하면은 네. 이렇게 작아지는데 실제로요 정말 그렇게 반려인들이 많을까라는 게 조금 의심이 드는데 맞아요. 최근 들어서 네. 그 조사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이 몇 마리가 있는지 누구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 뭐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하고 정부기관에서도 조사해보고 하는데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정부 발표도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당장 2015년에 검역본부에서 발표했을 때는 뭐 개가 한 513만 마리, 고양이가 189만 마리 있을 거다 이랬는데 네. 2016년 5월에는 농식품부에서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그러니까 사실은 새끼 빼고니까 대부분의 반려견이 포함되겠죠. 근데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177만 마리일 거다. 뭐 그래서 100만 마리부터 뭐 500만 마리까지 막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리고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래도 2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문득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우리가 왜 전입신고, 전출신고할 때 네. 예, 자동차 유무 표시하잖아요. 네.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 표시할 수 있는 란이 하나 생기면은 조금 정확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5년에 네.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때 반려동물을 좀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되겠다. 그게 안 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 조사할 때도 이번에 좀 해주세요 했는데 안 돼서 2020년 조사할 때는 좀 반려동물을 좀 체크할 수 있게 하면은 정확하게 좀 파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해도 사실은 일상 속에서 항상 함께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많이 퍼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번 통계가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통계보다 반려동물 숫자가 많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됐어요. 우리가 흔히 400만 가구에 1000만 명이 반려동물을 기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근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추정해봤더니 약 56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걸로 나왔고요. 네. 개는 평균 1.5마리를 기르는 걸로 조사됐고 고양이는 평균 1.9마리를 기르는 걸로 조사됐거든요. 고양이를 2마리 이상 기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추정을 해봤더니 반려견이 666만 마리, 반려묘가 207만 마리, 그리고 개고양이 말고 물고기가 23만 마리, 햄스터가 12만 마리, 새가 9만 마리, 파충류가 8만 마리 이래가지고요. 개고양이만 873만 마리, 나머지 반려동물까지 합치면 925만 마리를 기르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네. 더 이상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400만 가구 1000만 명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가 넘어서는 그러네. 시점이 이제 올 정도로 이번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문득 네, 예, 정말 많이들 키우고 계시네요. 네, 예. 그렇죠. 나만 없네. 예. 그 말이 좀 맞아 떨어지는 네.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반려동물 기르는 데 들어가는 월 평균 양육 비용은 가구당 12만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걸 조사할 때 네. 월 평균 소득이랑 같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당연한 수치겠지만 월 가구 소득이 감소할수록 반려동물에게 쓰는 돈도 줄어들고 소득이 높을수록 쓰는 돈도 많아지고. 근데 어쨌든 평균은 가구당 12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요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희 그 부산에서 어머니 네. 키우잖아요. 네. 한 달에 요 정도 돈 들어가더라고요. 10몇만 원 정도? 예, 그렇죠. 예, 뭐 사료값도 들어가더라고요. 있고 병원비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이게 2010년 이후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만 따로 조사해봤더니요. 2010년 이후로는 고양이를 새로 키운 분이 73.5%, 개를 기른 분이 56.6%예요. 기르는 분들 중에서 2010년 이후에 기른 분들 비율을 따졌더니 고양이가 강세 많네요. 나만 그렇죠. 고양이 없어가 많네. 실제 지금 현재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도 고양이가 개보다 어리게 조사됐고요. 최근에 기르는 분들은 개보다 고양이를 더 많이 선택하더라. 이런 경향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재밌죠? 예. 네. 고양이 강세가 두드러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럼 문득 어떤 품종들을 많이 키울까? 그러니까요. 나 위클리벳 하고 나서 이상한 습관 생겼어요. 어떤 습관이요? 왜 옛날에는 길에 그 강아지나 개가 지나가면은 와 강아지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제는 자꾸 품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저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품종을 말한 사람을 처음 봤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좀 많이 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어떤 품종들 많이 키우고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조사하면서 어떤 품종을 기르는지까지 물어봤는데 네. 이 반려동물, 그러니까 반려견은 예전부터 많이 키우는 품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말티즈, 시츠, 네. 뭐 어쩌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말티즈가 1위를 차지했어요. 21.2%. 2위가 시추인데 11.7%, 3위가 푸들인데 11.4%. 아니 최근엔 대형견들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대형견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잡종이 4위를 차지했고요. 5위가 바로 골든 리트리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형견이 이렇게 5위 안에 들어온 게 거의 신기한 순위거든요. 제가 너무 예뻐해요. 그래요? 리트리버야. 골든 리트리버가 5.5%인데요. 네. 요크셔가 5.2, 뽀메가 5.1이거든요. 그러니까 뽀메 요크셔보다 골든 리트리버 기르는 분이 더 많아졌다. 이거는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어느 시점부터 골든 리트리버가 많아졌어요? 인기예요. 왜냐하면은 요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네. SNS에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아유 리트리버 인기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뒤를 뽀메 뒤를 뭐 치와와 이런 진돗개 이런 순으로 나왔고요. 네. 반려견이 이렇게 품종이 딱 정해져 있는데 많이 키우는 거. 반려묘는 고양이는 전통적으로 1위가 코숏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반려견은 내가 저 품종을 길러야겠다라고 준비하고 기르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 고양이는 우연한 기회에 길고양이가 눈에 밟혀서 길고양이 돌보는 분이 겨울이 되니까 야 이거 네가 한번 좀 키워봐. 얘 굶어 죽을 것 같아. 얼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집사로 네. 간택당하는 그렇죠. 거죠. 예. 고양이가 집사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개는 딱 품종이 정해져 있는데 고양이는 1위가 코숏이었거든요. 이번 결과도 마찬가지로 1위가 코숏 21.9%. 그리고 2위가 잡종으로 7.4%였는데 이게 사실상 길고양이거든요. 그렇죠. 합치면 거의 40%가 길고양이 출신 고양이들을 기르고 있더라. 품종 중에서는 러시안 블루가 12.4%로 1위를 차지했고요. 페르시안이랑 페르시안 친칠라까지 합쳐서 8.4%, 터키시 앙고라 뭐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고양이는 사실 기를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유기묘들 눈에 밟혀서 키우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집사 생활을.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강아지 사진은 품종 사진이 많은데 고양이 사진은 코숏이 많죠. 예. 저는 근데 이거는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종을 딱 선택해가지고 펫샵 가서 사는 것보다는 유기묘들 키우는 게 훨씬 좋죠. 유기동물들 입양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근데요, 사실 이렇게 반려 인구가 많아짐과 동시에 좀 걱정되는 게 있다면은. 반려동물들도 사람하고 똑같이 때 되면 병원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대로 이거를 하고 계실까도 살짝 궁금하긴 해요. 네. 어떤가요, 실태는? 네, 이게 설문조사를 펫사료 협회에서 진행한 건데요. 네. 정말 수많은 항목들을 넣었어요. 근데 그중에 동물병원 관련 항목도 있는데 최근 1년 내에 동물병원을 가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잠깐만요. 네. 1년이라고 했으면은 네. 반드시 한 번이 있어야 돼요. 예방접종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구충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한 번은 가야 돼요. 건강검진도 있고 못해도 한 번은 가야 돼요. 네, 어때요? 그 비율이 개는 69.1%. 그러니까 7마리 10가구 중에 7가구 정도는 이제 동물병원을 갔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은 51.1%만 동물병원에 한 번 이상 갔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 보호자분들의 절반은 1년 동안 동물병원 한 번도 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수의사로서 이거 좀 약간 우려할 만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건 예전부터 이런 경향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양이 보호자들이 수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고양이 보호자분들의 특징이 좀 수의사를 신뢰하기보다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경향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까지 개에 비해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기른 역사가 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학적으로 해줄 수 있는 처치가 더 적어서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어쨌든 고양이가 동물병원 방문하는 비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고양이도 사실은 개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방접종 해야 되고 정기 건강검진 받아야 되고 하니까요. 이 비율이 사실은 낮게 나온 거죠. 근데 저는 개도 생각보다 좀 낮아가지고 네, 조금 놀랐어요. 거의 80-90%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요. 근데 가는 분들 중에 이유는 예방접종이 역시 1위였고요. 두 번째가 건강검진, 그리고 질병치료가 오히려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우리 학범 대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개 생일 1년에 한 번 생일 선물로 건강검진 선물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1년에 한 번이 거의 최소입니다. 최소한. 예.
항상 그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이제 중성화 수술을 받은 것도 물어봤어요. 근데 이건 또 되게 재밌는 게요. 네. 고양이 보호자들이 병원을 더 잘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중성화 수술을 받은 경우는 개는 39%고요. 고양이는 49.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보호자분들이 1년에 한 번 가는 비율은 낮지만 어릴 때 중성화 시켜주는 비율은 더 높더라. 뭐 이런 경향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유기묘를 많이 키우시니까 이미 T1의 중성화 사업으로 돼 있는 경우? 중성화되어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신 오.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네. 이 나이를 보면 경향을 알 수 있는데요. 네. 고양이가 중성화할 당시 평균 나이가 1.6세예요. 근데 걔는 2.6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걔는 중성화 수술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경우보다 이제 질병이 났을 때 하는 경우가 이제 고양이에 비해서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추정할 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성화 수술이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간 마음대로 동물의 즐거움을 뺏을 수 있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건강상 반려동물의 건강상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맞습니다. 이제는 뭐 위클리백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동물 등록제기 맞습니다. 동물 등록제입니다. 예, 요게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잘 안 하고 계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동물 등록제가 여전히 등록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진짜 여전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속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인식이 아직 낮아서 내가 왜 해줘야 돼 아니면 뭐 부작용이 걱정돼서 그러는 건지 뭐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런 항목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와. 그랬더니 이 설문조사를 두 번에 나눠서 한 거예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4명 대상으로 한 번 하고요.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답한 사람 1,003명을 대상으로 또 한 번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 대상으로 여기는 키우시는 분 안 키우시는 분들이 섞여 있겠죠. 그랬더니 동물 등록제를 아는 분이 55%가 나왔어요. 그런데 동물 기르는 분들 중에서는 71.4%가 동물 등록제를 알고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70%가 알고 있는데 반려견 보호자들 중에서 지금 동물 등록한 비율은 절반이 훨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재밌는 거는 모르는 사람 중에 이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가 20대였어요. 신기하죠. 저는 20대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30대, 40대, 50대에는 70%가 넘게 알고 있었는데 20대에는 59.4%로 20대가 오히려 반려동물 등록제를 잘 모르더라. 이런 경향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진짜 네.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폭넓은 캠페인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우선 드는데요. 네. 네. 캠페인 방식이 20대가 좀 자주 접하는 매체 쪽으로는 그런 방식 쪽으로는 안 가지 않나. 왜냐면 그렇죠. 동물 등록제 캠페인이 아시다시피 밖에서 어떤 행사 때 주로 하거나 포스터를 하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20대한테는 영향력이 좀 덜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20대가 좋아하는 뭐 웹툰이라든지 SNS라든지 뭐 이런 좀 쪽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요거는 진짜 좀 네. 건의를 해주세요. 뭐 이런 자료가 나왔으니까 정부에서 아마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제 동물 등록한 비율이 개의 경우 53.2%가 나왔는데요. 등록하지 않은 비율이 42.1%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설문조사에도 성실히 응답할 정도의 인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높게 나온 거고 실제로는 반려동물 반려견 중에서 등록률은 아직 절반이 안 된다고 확실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동등록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내장형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아직까지도 내장형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외장형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동물 등록 방법이 세 가지거든요. 내장형 칩을 씹는 경우가 있고요. 외장형 태그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외장형인데 이렇게 목걸이처럼 인식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인식표가 42.8%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내장형이 42.5%. 외장형 태그가 25.8%로 나와가지고 여전히 이 내장형 등록 비율이 낮다는 단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유기동물 발생 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거 보면은 사실 동물 등록을 내장형으로 좀 하셔야지만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도 좀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아요. 정말 엉뚱한 동물들, 아까운 동물 생명들 저희가 보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올리려면 무조건 내장형으로 하셔야 네. 되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매년 조사되는 정부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장형 등록 비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건 다행인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등록 방법을 내장형으로 좀 일원화하는 법이 여러 번 발의가 돼 있거든요. 지금 네. 발의가 되고 이게 빨리 통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너 아직도 그런 거 안 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네. 수준이 좀 많이 높아지려면은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위클리벳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